공감대 형성, 엠퍼시 앰플리파이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팀원들과의 정서적 연결을 확립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은 아주 강한 리더십의 일환으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공감 문화를 키우면 더 강력한 협업, 스트레스 감소, 그 다음에 갈등 감소, 그 다음에 번아웃으로부터의 빠른 회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기술의 중요성.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팀원하고의 공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람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 사이의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뭐든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네, 대인관계 기술에 대한 중요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 나갈 것이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팀원을 아는 것은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커피 마시거나 아침에 책상으로 바로 가는 대신에 인사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들 간단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뭐 여기 간단한 질문할 시간을 내라. 어떻게 지내? 주말 어땠어? 개인적인 얘기죠. 그냥 이렇게 뭐 최근 책이나 점심이나 그냥 관심 가져주고 서로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매니저 즉 리더 자신이 리더로 생각하기 전에 일단 팀원이다. 팀원으로 생각을 해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 언어와 어조의 주의를 기울여서 숨겨진 감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공감 형성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과부하 피하기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공감을 표하는 것,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은 되지만 계획 없이 진행될 때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감정 소실의 리스크가 있다. 감정 소실.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다는 얘기가 되겠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건 어렵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건 어렵다. 어떠신가요? 매니저 입장에서 팀의 불만을 얘기한다. 참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양성규 의원님? 뭐,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빈번히는 아니지만, 네. 프로젝트 매니저도 어차피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사람들의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뭐, 효과를 못 낸다던가, 네. 제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다던가 하면은, 사람 이상 불만이라기보다는 약간 가끔씩 자기 한탄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기 한탄. 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가요? 뭔가요? 자기 네. 한탄이라고 하면. 아, 나 힘들다. 좀 도와줘라. 뭐 이런. 그죠? 네. 예. 그것도 어차피 뭐 공감의 일환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우리 박윤호 의원님은 어떻게? 어떻게 보면 PM이라는 자리가 뭐 리더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밑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면 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밑에 직원들이 느끼는 그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돌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안 된다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면 그 반대 형성도 안 될 뿐더러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네. 너무 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뭔가 비판할 점이 있으면은 비판은 하되 이렇게 한탄하듯이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머주님 어떤 팁 없을까요?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은 살짝 이제 엇나가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후배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은 까놓고 다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면은 당연히 그냥 신사한탄밖에 안 될 텐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복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한테 쏟아주는 리소스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 말보다는 이거밖에 안 된다. 정말 뭐 같진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되면 뭐 핑계 될 거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우리마저도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당연히 공정한 비판을 해야 될 거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뭐 요 얘기에서는 팀의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라고 는 말에는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는 불만대로 제기를 하고 하지만 개선할 수 있는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끼리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아까 박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불만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리더십에는 조금 반하는 행동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불만을 제기하되 뭐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는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합의를 보고 얘기가 끝나줘야 합당한 리더 PM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리소스 다 주고 비용 다 주고 프로젝트 완성시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들 위에서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PM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공감 뭐 불만을 먼저 얘기한다기 뭐 얘기를 PM의 입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많이 들어줘야겠죠 일단은 팀원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공감한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게 있는데 할 수 없는 거 가지고 왜 고민을 하냐 고민해봐야 해결도 안 되는데 그런 거는 볼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PM의 역할보다는 이제 부서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회사가 무슨 진짜 이 아이템에 대해서 할 생각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지원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그 입장에서 보면 위에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뭐가 있으면 될까? 이제 물리스톱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회사의 불만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서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뭐 얘기는 좀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답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M이 답을 다 줄 수도 없고 그죠? PM의 권한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분명히 권한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지만 권한을 넘는 범위 넘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역할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네요. PM이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감에 도움이 되는 과거 사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죠, 우리. 뭐 이렇게 PM 네트워크 보고 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인데, 네. 그런 사례, 좋은 사례들 보고 한번 적용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월 달에 요거를 번역을 하고 취합을 하고, 이제 리뷰 전에 지난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저희 팀 다 모아놓고 요거를 리뷰를 했어요. 전체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예, 여러분 도와주셔서 취합된 자료 쪽 이런 것들 얘기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프로젝트 PM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개발자들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인데, 이걸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공부하시는 게 이거 업무에 도움이 되냐고. 진짜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 항상 이제 팀원들한테 좀 아쉬움을 갖고 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전체를 보려고 하지 않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에 대한 불만들을 막 얘기할 때, 전체를 본다 그러면 충분히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공감이 생길 텐데, 자기 것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 거는 문제 없는 거죠. 그 이외의 것들이 문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PM이라는 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전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야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질 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떴을 때, 이게 아무도 그 업무 분장상 없는 업무인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될 때, 그때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얘기는 해줬습니다. 예. 여기 나오죠. 새로운 계획에 팀의 목적의식에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내용. 뭐 희생정신 뭐 이런 것들 막 얘기는 하지만 결국 내가 팀 그리고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내가 이걸 해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을 갖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들게 육아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공부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올해 또 한 가지는 이거 매월 하는 거를 저희 팀에는 조금 공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공감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고요. 공감, 요거 내용을 보면서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엔가 회사에서 한번 교육이 있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서도,
그거와 연관된 교육이었던 것 같은데, 자살 방지? 뭐 생명 존중 이런 교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사가 하는 말에 이제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비언어적 신호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왜 저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찾아내야 된다, 캐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뭐 정말로 그때 교육상에서 나왔던 거는 그런 질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좀 이상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봤을 때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아, 자살을 생각할 만큼 네가 지금 힘드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도 좋고 뭐 친구도 좋고 그럴 때 뭐 그 한마디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쌓였던 게 확 녹아가지고 뭐 눈물 흘리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우리가 계속 공감을 위해서 계속 여기 뭐 개인적인 주제로 얘기하고 가볍게 다가가고 하는 방법들 저도 솔직히 이거 잘 못하거든요. 예, 조금 저는 뭔가 이렇게 누구랑 뭐 골고루 다 친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누구 일부분하고 굉장히 친한 모습이 다른 친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일부러 좀 어느 정도의 거리는 다 두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예. 네, 이런 공감. 우리 이거 뭐 회사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죠? 가족하고도 그죠? 공감 잘 하셔야죠. 아까 육아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뭐 지금 다 키워서 예, 조금 육아랑은 좀 다 지나가는 셈이지만 제가 한 거는 솔직히 없거든요. 예, 집사람한테 많이 미안하기도 한데 집사람이 올거지 다 부담해서 키워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하고의 공감, 아이들하고 그죠? 그다음에 집사람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공감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공감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 다음에는 여기 뭐 2020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불황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황이 쭉 이어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그 불황에서 어떻게 PM들이 그 뭔가요 기회를 찾아낼 거냐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올해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프로젝트 2019년 올해 프로젝트 결선 진출작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박창훈 의원님 아니신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박창훈 의원님. 멀어서 그런가 보다, 캐나다라.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박창훈 의원님. 저희 소리는 들리세요? 예. 근데 위원님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듣고 싶은데. 예, 박창훈 의원님.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 프로젝트 쪽 여기 이제 캐나다 철도 프로젝트 얘기들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한 게, 요게 또 두 번째 파이널리스트로 해서 이제 여기 사우디 아람코라는 석유 대기업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얘기해 볼게.